자, 이번에는 3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NoSQL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었다면 2장에서는 몽고DB의 설치 및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었고, 이번 3장에서는 몽고DB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기법, 그리고 몽고DB에서의 사용자 관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몽고DB의 주요 특징 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인덱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덱스는 대용량 데이터, 빅데이터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때 사용되어지는 객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밸런스 트리 인덱스가 몽고DB에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인덱스를 만들 때는 db.collection명 .insio index라고 하는 메소드와 함께 인덱스를 만들고자 하는 컬럼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제처럼 ENO라고 하는 필드에 어센딩한 인덱스를 만들고 싶을 때 컬럼명을 필드명은 하나만 지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디센딩한 인덱스를 만들고 싶다면 -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지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get index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인덱스의 종류, 그다음에 인덱스가 만들어질 당시에 필드의 개수, 타입 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db.system.indexes.f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인덱스들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드랍하실 때는 drop indexes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인덱스가 다 삭제되고요. 특정 필드에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만 삭제할 때는 drop indexes라고 하는 메소드에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 필드와 타입을 정해 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인덱스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삭제하는 방법은 콜렉션명 뒤에 drop index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db.run command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drop index라고 하는 메소드와 삭제하고자 하는 콜렉션명을 정의하셔도 동일한 방법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는 이 데이터의 검색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이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빠른 성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밸런스 트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가 이원화된 구조를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덱스를 통한 빠른 검색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몽고DB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의 밸런스 문제로 인해서 인덱스가 빠른 성능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reindex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를 드롭하고 인덱스를 재생성하게 되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db.run 커맨드를 통해서 emp라고 하는 콜렉션을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도 인덱스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몽고DB에서도 그 인덱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덱스의 종류와 그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몽고DB에서도 non-unique 인덱스와 unique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non-unique 인덱스는 인덱스를 만들고자 하는 필드의 값이 유니크하지 않는 필드에 만들어지면 그것은 non-unique 인덱스고요. 인덱스가 만들어진 필드의 값이 유일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유니크 인덱스를 만들 수 있죠. 또한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지는 것은 싱글키 인덱스라고 하고, 2개 이상의 필드로 만들어지는 인덱스는 컴파운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지금 예를 보시는 것처럼 인시오 인덱스라고 하는 메소드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필드와 어센딩인지 디센딩인지에 대한 타입만 정의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싱글키 인덱스고요. 컴파운드 인덱스를 만들 때는 여러 개의 필드를 컴마를 기준으로 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일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 필드에 만들어지는 인덱스를 유니크 인덱스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인쇼 인덱스라고 하는 인덱스 생成문법 뒤에다가 유니크 인덱스며 유니크 콜론 true라고 하는 절을 부여하시면 되고, 이 절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non 유니크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스파스 인덱스입니다. 이 스파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의 값이 전체 도큐멘트에서 차지하는 그 밀도가 아주 드문 경우에 만들 수 있는 인덱스를 스파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풀 콜렉션 스캔이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되는 콜렉션의 첫 번째 도큐멘트부터 마지막 도큐멘트까지를 다 검색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빅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콜렉션의 풀 콜렉션 스캔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이 저하되죠. 근데 이 스파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 해당되는 스파스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 필드에 풀 콜렉션이 수행되는 문장을 실행하더라도 실제로는 전체 도큐멘트를 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스파스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 필드의 값만 읽어오기 때문에 밀도가 아주 낮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풀 콜렉션이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만으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드물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읽어올 수 있는 그런 인덱스를 스파스 인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인덱스인데요. 몽고DB에서는 1.3.2 버전부터 제공되고 있는 인덱스 타입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인덱스는 주로 포그라운드에서 인덱스를 만들게 되죠. 포그라운드에서 인덱스를 만든다 말의 뜻은 CPU, 메모리, 디스크와 같은 이런 많은 자원들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 몽고DB 환경에서 이런 인덱스를 생성하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성능 지연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고, 또한 다른 어떤 과도한 작업이 돌아가는 시점에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인덱스를 즉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작업들이 수행되고 난 다음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덱스의 빠른 생성이 수행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인덱스를 부여하시게 되면 시스템에 있는 자원들이 문제가 부족하더라도 이 백그라운드 인덱스가 비교된 인덱스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스템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백그라운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기존의 인덱스를 만드는 기본 문법에 백그라운드 콜론 true라고 하는 절을 쓰시게 되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 인덱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덱스 스캔 한다는 것은 인덱스를 먼저 검색하고 추가적으로 콜렉션을 검색하는 이런 형태의 검색 방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인덱스 스캔은 반드시 인덱스와 콜렉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객체를 다 검색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의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번 이상의 IO가 발생하는 것이죠. 인덱스를 검색하고 콜렉션을 검색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인덱스와 콜렉션을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방법들은 디스크 IO의 증가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커버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 인덱스에 사용자가 검색을 원하는 필드가 저장되어 있고, 그 인덱스만 검색하게 되면 콜렉션에 대한 추가적인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덱스 타입인데요. 이런 인덱스 구조를 만들게 되면 IO를 반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음은 드롭딥스 인덱스입니다. 보통 인덱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콜렉션이 현재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콜렉션 안에 현재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필드에 유니크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유니크 인덱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필드에는 동일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콜렉션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유니크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드롭 신텍스라고 하는 옵션지를 주시게 되면 동일한 값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저장되어 있는 도큐멘트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로 저장되어 있는 도큐멘트는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타입을 드롭 인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지오 스페셜 인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몽고DB가 다른 NoSQL 제품들과의 차별화된 기능 중에는 이 지오 스페셜 인덱스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지오 스페셜 인덱스는 일반적인 데이터나 문자와 숫자와 날짜와 같은 이런 데이터가 아닌 좌표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에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지오 스페셜 인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좌표입니다. 좌표.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 좌표를 만들어주고 있는 반복문인데요. 행과 열로 X와 Y축의 좌표를 10개, 10개씩 만든 좌표입니다. 여기서 지금 스퀘어라고 하는 콜렉션에 10개의 좌표를 만들었는데요. XY 좌표로. 이때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 필드, 포스라고 하는 필드에 지오 스페셜 인덱스를 만들고 있는 문법입니다. db.square.insure 인덱스 갈로 열고 포스라고 하는 좌표에 2D 인덱스를 생성하라. 2D 인덱스는 지오 스페셜 인덱스를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x, y, 5,5라고 하는 기준 좌표를 기준으로 이 좌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좌표를 출력하고 싶을 때 db.square.find 2D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 포스라고 하는 좌표를 기준으로 5,5라고 하는 좌표를 기준으로 가장 근방에 있는 좌표 5개를 출력하라 라고 하는 문법을 실행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5를 기준으로 5.4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6,5 이렇게 해서 기준 좌표 5,5를 기준으로 가장 근방에 있는 좌표 4개를 포함해서 5개 좌표를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위치 검색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손님이 왔는데 맛집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스마트폰에 보시면 현재 본인의 좌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좌표를 기준으로 반경 1km 범위 내에 있는 한식집을 찾는다든지 또는 뭐 분식집을 찾는다든지 뭐 중국집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맛집들에 대한 좌표 정보를 콜렉션에 저장해 두고 내가 현재 저장돼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가장 근방에 있는 맛집을 찾는 이런 형태의 위치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인덱스가 바로 지오 스페셜 인덱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지오 스페셜 인덱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좌표 검색 방법은 앞서 보신 것처럼 $near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 가장 근방에 있는 좌표를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ent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준 좌표를 기준으로 원형 안에 있는 좌표를 찾아주는 것이고요. $박스는 사각형 내의 좌표를 출력해 주는 것이고요. $폴리건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 여러 개의 좌표 정보를 주었을 때 그 좌표 범위 내에 있는 위치 좌표를 출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폴리건 3,4 5,7 그리고 7,4라고 하는 세 개의 좌표를 주면 이 좌표 안에 있는 나머지 좌표 7개의 좌표를 출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각형, 뭐 삼각형부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에 관련된 그런 다면체 내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좌표를 출력해 주는 그런 연산자를 폴리건 연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이 지오 스페셜 인덱스를 이용한 응용 사례가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습 예제들을
반드시 한번 실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재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 구조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저장 관리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은 당연히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자들이 만들게 되는 테이블과 인덱스와 같은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테이블의 이름은 사용자의 계정의 이름과 함께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세일즈라고 하는 계정으로 접속해서 EMP라고 하는 탭을 만든다면 EMP의 정식 이름은 sales.emp가 되는 것이고, DPT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sales.dpt라고 하는 이름이 테이블의 정식 이름이 되는 것이죠. 또한 DBMS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용자들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백업하거나 복구할 때도 바로 이런 사용자 단위의 백업과 복구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몽고DB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관계형 데이터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유사한 면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기능인 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가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증의 의미, 이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데이터를 우리가 백업 받을 때 사용자 단위로 백업을 받고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몽고DB에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가된 사람인지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몽고DB에서 사용자를 인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S 인증 방식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인증 방식입니다. OS 인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들이 접속할 때 그 접속되어지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가 인가된 IP 어드레스로 접속하는 사용자인지 아닌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인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몽고DB 내에 몽고DB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두고 이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사용자에게는 인가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의심스러운 사용자로서 접속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을 데이터베이스 인증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몽고D를 실행하실 때 192.168.0.10이라고 하는 IP 어드레스를 지정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로 접속하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만을 접속 사용자로 허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DB 인증 방식에서는 보면 -us라고 하는 옵션제를 부여하시게 되면 반드시 몽고DB에 접속할 때마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입력하셔야만이 허용이 되고, 만약에 그 정확한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지 못하게 되면 접속이 제어되는 이런 방식이죠. 몽고DB를 스타트업했을 때 디폴트는 NOS입니다. NOS는 아이디와 암호를 접속할 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상태에서 어떤 콜렉션을 셀렉트하거나 또는 업데이트 인서트 할 때 인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할 때는 NOS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몽고DB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샤딩과 리플리카 세트과 같은 클러스터 서버 같은 환경들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에, 샤드와 샤드 간에 인가된 사용자 인지를 검증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때 인증키를 만들어서 그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인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드민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db.adduse라고 하는 메소드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용자 아이디와 매니지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부여한 계정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계정과 암호로 인증받고 싶을 때는 db.us라고 하는 메소드에 아이디와 암호를 지정했을 때 1이 출력되면 정상적인 인증이 완료된 상태이고 0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면
아이디와 암호가 잘못된 계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싶을 때는 user mdb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하시고 add user scat.tiger라고 실행하시게 되면 이 계정은 어드민 계정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스캇과 타이거란 암호로 접속할 때는 db.us 갈로 열고 계정과 암호를 지정했을 때 1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고 0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디나 암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db.add-us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했던 것처럼 해당되는 계정의 암호를 바꿀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db.add-user를 실행하시게 되면 계정과 암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만들어져 있는 계정을 확인할 때는 db.system.user.find라는 메소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계정의 아이디와 암호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예제는 몽고디비를 스타트업할 때 -us라고 하는 옵션제를 부여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몽고디비를 스타트하시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다음 show collections라고 하는 명령문을 실행했을 때 에러가 떨어지는 이유는 몽고디비에 접속은 되었지만 이 사용자가 현재 이러한 데이터들을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를 유발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db.us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스캇과 타이거라고 하는 암호를 실행했을 때 비로소 해당되는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고 입력과 수정과 삭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증 방식 중에는 몽고쉘을 실행하실 때 대시 유저네임과 대시 패스워드라고 하는 옵션들을 통해서 사전에 만들어져 있던 스캇 계정과 타이거라고 하는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잘못된 암호를 입력했을 때 접속 시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이 또한 데이터베이스 인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생성과 관리에 관련되는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교재 122페이지부터 교재 127페이지까지 실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장이었습니다.